이 노동위원 어제 인사청문회가 좀 뭐 밋밋하다, 생각보다 큰 한방 없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 막판에 나온 녹취 때문에 좀 뜨겁게 달궈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가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인사청문회 내내 쟁점이었습니다. 네. 윤우진 전 용산세무장 뇌물수수 사건이 이제 바탕에 있는 건데요. 윤우진 전 용산세무장이 이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도망갔습니다, 해외로. 네. 도피를 하다가 이제 체포돼서 강제 송환됐는데 결국 2015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윤석열 후보자의 영향이 있지 않았냐 있었고요. 또한 바로 지금 들었던 것은 바로 윤석열 후보자가 당시에 이제 중수 1과장이었는데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는데 당시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아니냐 네. 이랬습니다. 청문회 내내 물어보니까 이제 소개해 준 적 없다 이렇게 했는데 청문회 막판이었던 11시 40분쯤에 한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가 자사 홈페이지에 아까 본 녹취록을 공개해버린 겁니다. 그걸 이제 김진태 의원이 자정을 넘겨서 청문회장에 공개하면서 결국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했던 것은 위증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공개된 녹취 내용을 조금만 더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 오전 질의를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정식 인터뷰 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환 그거 기자랑? 인터뷰하기보다 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그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예. 일단 네가 지금 네.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 이남석이가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다른 데 걸려온 사람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 예.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예. 전화가 올 거다. 예.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네, 이 청문회 내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 그리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밝혔었는데 이 막판에 나온 녹취 내용은 그동안 밝혔던 것과 완전 정반대의 내용이 나오면서 좀 위증 논란,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이 오전과 오후 청문회 내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청문회에서는 녹취 파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었고요. 네. 이 문자 메시지만 하나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었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게 되면 윤 과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돼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문자가 오고 갔을 그때 직위를 보게 되면 윤대진 과장, 윤석열 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장이 만약에 본인이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 부장으로부터 소개받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자가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답한 내용은 내가 보낸 건 줄도 모르겠고 그게 과장인지 부장인지 그것도 불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소개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저녁 한 11시 40분경 뉴스타파의 녹취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 본인의 어떤 잘못된 기억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선임을 전제로 한 것이 소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었다라고 유감 표명을 좀 했습니다. 네. 참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 검찰총장 후보 되시는 분이 그 법도 모르겠습니까? 법 보면은요, 법 문구 자체가 저런 경우에 소개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선임이란 말이 없습니다. 소개나 알선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변호사법 33조인가에. 그런데 지금 본인은 나는 소개를 한 것뿐이지 선임을 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 명백하게 눈앞에서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7년 전에 내가 저런 말을 하긴 한 모양이다 수준으로.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검찰이 무슨 피의자 조사할 때도 피의자도 얼마든지 거짓말하면서 나중에 탄론하면은 당신 수장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나답게 뭐 있냐. 이렇게 되더라도 검찰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강찬호 예. 위원의 논란이 여지 정도가 아니에요. 김남국 자격이 위원 없습니다. 의견을 좀 그 들어보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대진 굉장히 윤석열 후보자와 가까운 윤대진 검찰국장 형의 사건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게 되면 이남석 변호사가 소개했는지 소개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실제 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사건 윤우진 당시 이제 전 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처리 결과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1년 6개월 뒤에 윤석열 후보자가 대구 고검장으로 자천받아가지고 사실상 검찰에서 영역이 아예 없을 때 이렇게 처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이 어렵다고 토론은 제가 잠시 뒤에 이 사건의 본질은요. 그 여부보다도 네. 검찰총장 되는 정도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일단 거짓말했잖아요. 일단 토론은 잠시 뒤에 또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어가도록 소개한 건 하겠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강찬호 의원님. 이야기를. 네. 네. 거짓말이죠. 이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청문회장은 위증 논란으로 뜨거워졌습니다. 당시 청문회장 모습을 좀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 파일을 다 들었는데 네.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게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금 저게 소개가 아닌 뭐가 소개입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진술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의 기억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좀 저 의원님도 사과하시고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데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소개했다고 자꾸 기자가 하니 저렇게 말을 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소개라고 그러나 볼수 나는 있다는 얘기. 선임시킨 거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얘기했어요,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뭐 그런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 녹취록 지금 보면 네. 지금 청문회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한 걸 보면 이제 강찬호 의원님도 거짓말한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증언을 직접 법정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1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였는데요. 굉장히 제가 팩트다, 사실이다라고 기억을 한 거였는데 실제 과거에 1년 전 기록과 맞춰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말하는 게 왜 이렇게 부정확하게 말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다라고 저희가 좀 단정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이 변호사법 36조와 37조로 보게 되면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37조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해서 이 소개나 알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6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기관, 검찰이나 법원에 근무하는 자가 직무 관련해서 취급하나 취급하지 않으나 소개하지 말라는 건데 두 조문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37조 같은 경우에는 이 처벌,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거고 36조 그냥 단순하게 소개를 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적인 어떤 책임이나 법적인 어떤 책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 소개했냐 안 했냐라는 걸 가지고 거짓말 위증 논란으로 몰아가는 것도 맞지가 않다.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어떤 경우도 위증이 없겠네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거에 내 기억이 틀렸었다. 내가 좀 나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팩트는 그게 아니었나 보다. 뒤지게 그렇게 나중에 말하면 어떤 경우도 다 위증이 용서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 법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법리를 넘어섰어요. 잠깐만요. 네. 위증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게 위증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가 위증죄입니다. 이게 위증죄가 그냥 사실을 잘못 얘기한 것은 위증죄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짓말했잖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위증죄는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범죄 한게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저거는 사실 정치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예. 저분이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정치적 있을 수 자질이 있죠. 아니 저는 그런 100%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네. 거예요. 근데 이게 법 문제는 어쨌든 다르고요. 이 사건 자체가 공소시효 자체는 지났고 이게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이 검찰총장이 되실 만한 후보자이냐 깜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법리를 다투는 것보다 어쨌든 알선하거나 알선했던 소개를 했던 이거 자체는 굉장히 문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급작스런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7월 5일에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거 관련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됐고 아마 후보자께서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도 명쾌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